그날은 이상할 만큼 공기가 무거웠다. 단양이라는 곳은 평소에도 안개가 잦다고 들었지만 우리가 도착한 그날의 안개는 유난히 짙었다. 낮인데도 하늘은 희뿌옇게 덮여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면 풀잎 끝에 맺힌 이슬들이 떨리듯 떨어졌다. 나는 그런 풍경이 좋았다. 서울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는 2박 3일. 도시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여기 진짜 공기 좋다. 민지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여행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민지는 풍경을 담기 위해 차를 자주 세우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도로 옆으로 난 좁은 시멘트 길을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저기 폐건물 같은 거 보여? 저기 찍으면 분위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려봤다.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건물 하나.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유리파편 대신 검은 그림자 같은 구멍이 나 있었다. 처음엔 폐교인가 싶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건물은 더 작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텔이었다. 금강장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남아 있었다. 글씨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녹슨 철제 문짝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귓속 깊이 들어왔다. 거기 왜 폐건물이 됐을까? 민지가 묻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요즘은 관광지 많잖아. 사람 안 오면 그냥 방치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했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낡은 건물인데 그 근처 공기에는 이상하게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금속성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물이 썩은 냄새 같기도 했다. 우리는 차를 멈추고 도로 옆에 섰다. 잠깐 찍고 가자. 진짜 금방. 민지는 카메라를 들고 먼저 올라갔다. 나는 따라가며 괜히 핸드폰으로 손전등을 켰다. 입구는 무너진 철문이 대충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래된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는데 일부는 긁혀나가서 마치 피처럼 얼룩져 있었다. 여기 들어가도 되겠지? 민지가 묻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진만 찍고 나오자. 안쪽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섰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로비처럼 생긴 공간에 낡은 카운터가 있었다. 그 위엔 오래된 전화기와 숙박요금표가 붙어 있었다. 1인 3,000원, 2인 5,000원. 글씨체를 보니 1980년대쯤의 흔적 같았다. 카운터 뒤쪽 벽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표면이 갈라져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내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비쳤다. 그리고 그 뒤편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민지야, 지금 사진 찍었어?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민지는 멀리 복도 쪽을 향해 있었다. 아니, 나 아직 찍은 거 없는데? 그녀가 대답했다. 그 순간 다시 찰칵,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서. 나는 숨을 멈췄다. 공기 속에 전류 같은 게 흘렀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벽을 비췄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사진이 다 발해서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다. 그런데 유리 표면에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안쪽에서 찍힌 손자국이었다. 이거 누가 여기 있던 거 아니야?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일부러 웃어 보였다. 에이, 그냥 습기야.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1호실부터 4호실까지만 있었다. 그런데 3호실 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긁어댄 듯한 자국, 손톱 자국 같았다. 문틀은 깊게 패여 있었고 나무 결이 일그러져 있었다. 민지가 카메라를 들고 그 문을 찍었다. 이거 진짜 영화에 나올 것 같다. 그녀는 웃었지만 나는 그때부터 묘한 소리를 들었다. 아주 낮고 길게 무언가가 문 안쪽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 마치 천천히 발을 끄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나는 숨을 죽였다. 툭! 툭! 그리고 그 소리가 문 가까이로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민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그녀는 놀라며 나를 봤다. 왜 그래? 안에서 소리나. 무슨 소리? 발소리 같은 거? 민지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순간 소리는 멈췄다. 그녀가 웃었다. 너 진짜 예민하다. 무서운 이야기 너무 봤지?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문이 먼저 움직였다. 끼익! 문이 안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렸다. 우리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안은 새까맸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썩은 냄새 그리고 금속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 손전등을 비췄지만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있었다. 그건 마치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민지야, 나 그냥 나가자. 잠깐 안에 뭐 있는지 한 장만 찍고 그녀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리고 동시에 플래시가 번쩍였다. 순간 나는 봤다. 문 안쪽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의 형체. 얼굴이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너무 하얘서 얼굴이라기보단 하얀 천을 덮어놓은 것 같았다. 그 모습이 플래시 불빛에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봤어, 지금. 거기 사람 있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혀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흔들렸다. 먼지가 쏟아졌고 전등줄이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민지야, 나가자. 우리는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복도 끝이 아까 들어올 때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정확히 같은 구조인데 문이 더 늘어나 있었다. 5호, 6호, 7호. 없던 번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헛디뎠다. 바닥이 울컥 꺼지며 먼지가 일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갔다. 불빛이 멈춘 곳 벽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빨간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나가지마, 아직 안 끝났어. 그때부터 진짜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복도가 길어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뒤로 돌아서도 같은 번호의 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벽을 스쳤다. 5호, 6호, 7호. 돌아서 다시 뒤를 봐도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이 없었다. 민지야, 이쪽이 출구 맞지? 내가 물었지만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어딘가 멍하니 서 있었다. 야, 민지. 내가 그녀의 팔을 잡자 그제야 그녀가 내 쪽을 돌아봤다. 지금 사진 찍은 거 봤어? 봤지. 안에 누가 있었잖아. 아니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녀가 든 카메라를 확인했다. 플래시를 터뜨렸던 마지막 사진. 화면에는 어두운 복도만 찍혀 있었다. 사람도 그림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아래쪽 구석에 희미하게 손가락 같은 게 보였다. 검은 손톱 끝이 렌즈 안쪽에서 찍힌 듯이. 이거 봐, 안에 뭐 있잖아. 그건 내 손인가 봐. 민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손이 저렇게 길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꺼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다시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공기가 이상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내 숨이 희미하게 하얗게 보였다. 겨울도 아닌데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 차가웠다. 여기 공기 이상하지 않아? 내 말에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걸음소리가 내 발소리와 어긋났다. 내가 멈추면 그녀의 발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탁탁!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지야, 잠깐만. 그녀가 멈췄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 뒤에서 또 탁탁 소리가 났다. 이번엔 민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멀리라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사람의 형체였다. 하얀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우리를 향해 있었다. 가만히, 아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저기, 봐봐. 내가 속삭이자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지야, 뒤에 사람 있어. 그녀가 마침내 돌아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없잖아. 거기 있잖아, 지금. 내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형체는 사라졌다. 빈 복도만 남았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건 착각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때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왜 나를 그렇게 봐? 뭐? 계속 나 의심하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 아닌 것처럼 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나가자고. 하지만 민지는 한 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낯설었다.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 여기 처음부터 네가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녀가 낮게 웃었다. 왜 그랬을까? 그 웃음소리엔 묘하게 공기가 섞여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벽 사이에서 울리는 듯했다. 민지야, 지금 장난치지 마. 장난?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너 아까 나한테 사진 찍었어? 라고 물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 복도 쪽에 있었잖아. 그녀의 시선이 점점 내 뒤로 향했다. 근데 내 바로 뒤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 순간 등 뒤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뒤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등 뒤 어딘가에서 바람이 흘렀다. 숨결 같은 아주 미세한 바람. 그 바람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바닥을 비추며 흔들렸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흰 손목 그리고 손톱 끝. 그게 벽 틈에서 튀어나왔다가 다시 사라졌다. 민지야.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뒤를 쫓았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출구가 나오지 않았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문 번호가 다시 바뀌어 있었다. 3호, 3호, 3호. 모든 문이 같은 번호였다. 나는 문 하나를 열었다. 문 뒤에는 또 복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복도 끝에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민지가 아니었다. 입이 너무 크게 찢어져 있었다. 눈은 까맣게 번져 있었고 피부는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그녀가 내게 손을 뻗었다. 같이 가자. 그 목소리는 분명 네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입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때 모든 전등이 동시에 깜빡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탁! 복도의 모든 문이 안에서부터 두드려졌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기다려라고 말하듯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복도 끝에서 민지의 형체가 다시 흐려졌다. 그녀가 점점 뒤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너도 봤지? 그 사람. 그리고 복도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빛이 사라진 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숨소리만 남아있었다. 후, 후. 그 숨이 내 귀 안쪽에서 메아리 쳤다. 눈앞은 새까맸다. 손전등을 찾으려 손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바닥도 벽도 방향도 알 수 없었다. 민지야.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말했는데 그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민지야. 이번엔 분명히 뒤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입을 다물었는데 여전히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기야. 여기 있잖아. 그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참고 벽을 더듬었다. 손끝이 차가운 콘크리트를 스쳤다. 그런데 표면이 이상했다. 거칠다가 어느 순간 부드러워졌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살결 같았다. 순간적으로 손을 뗐지만 무언가 내 손을 붙잡았다. 미끄럽고 차가운 손이 내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잡았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뿌리쳤다. 뒤로 넘어졌고 어딘가의 문턱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희미해졌다. 눈을 뜨니 어둠 속에서 아주 미약한 불빛이 보였다.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깜박이며 2% 남았다는 표시가 떴다. 그 빛의 의지에 주변을 비췄다. 벽에는 수많은 낙서가 있었다. 살려줘. 못 나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단양 금강장 1997.0612. 그 밑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민지.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내가 아는 민지는 지금 내 여자친구 민지였다. 하지만 저 날짜는 1997년. 민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휴대폰 불빛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다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문이 또 열리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한 발 또 한 발. 걸을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다. 누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그리고 입이 움직였다. 사진 찍었지?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 민지의 목소리였다. 사진 보여줘. 그거 지워야 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지가 서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목을 붙잡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민지야, 진정해. 무슨 소리야. 그 사진 지워야 해. 그 사람 나 찍었잖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하게.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봤던 단양 금강장 사건. 한 커플이 여행 중 실종되었고 여자의 카메라에는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고. 사진 속에는 텅 빈 복도만 있었다. 하지만 확대하면 벽 한쪽에 얼굴이 보였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민지야? 너 그 사건 알아?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그 사진에 찍힌 사람 너야? 그녀가 갑자기 내 입을 막았다. 쉿!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지금 듣고 있어. 누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이 내 등 뒤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감각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있었다. 숨결. 차갑고 묵직한 숨결이 내 목을 스쳤다. 보여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사진. 나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집어던졌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빛에 잠겼다. 그 순간 나는 봤다. 복도 전체에 수십 명의 사람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하얀 얼굴을 들고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입이 다 열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사진 돌려줘. 플래시가 꺼지자 어둠이 덮쳤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거 다시 보면.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무언가 그녀를 뒤로 세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가락 끝을 스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이곳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날의 잔재가 나를 부른 걸지도 몰랐다. 단양 금강장. 그 이름이 내 기억 속에서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는 게 지금에야 이해됐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다.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 찰칵, 찰칵, 찰칵. 그건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속삭임. 이번엔 내 차례야. 그때 나는 문득 기억에 없던 공간을 본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벽지는 다 벗겨지고 곰팡이가 뒤덮인 복도였지만 어쩐지 여기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공간이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처럼 빛이 없는데도 보였다는 거였다. 분명 손전등 불빛은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복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수야. 내가 그렇게 부르자 지수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검은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형체는 분명 지수인데 눈, 코, 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우리 왔었잖아.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뭐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때도 이렇게 불 끄고 있었잖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고 온몸이 싸늘해졌다. 피부에 닿은 감촉이 인간의 체온이 아니었다. 차갑고 젖은 죽은 생선의 표면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다. 벽에는 커다랗게 글씨가 써 있었다. 다시 오면 죽는다. 그건 마치 벽지가 아니라 살 것에 새긴 듯한 붉은 글씨였다. 피가 마른 자국이었고 글자에서 미세하게 냄새가 났다. 쇠 냄새, 오래된 피 냄새.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수야, 나가자.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처음 들어올 때 열린 문이었다. 밖으로 향하던 그 길이 마치 벽으로 변해 있었다. 문이 없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쾅!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머리카락 뭉치가 내 어깨에 떨어졌다.
검은 머리카락이 내 팔에 걸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입이 찢어진 여자. 그녀는 천장 틈 사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손전등은 굴러떨어져 멀리서 깜빡였다. 지수는 이미 내 옆에 없었다. 대신 복도 끝에 서 있는 누군가가 보였다. 지수의 옷이었다. 하지만 그 몸은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목이 부러진 사람처럼. 그녀가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똑, 똑, 똑. 그 발소리가 바닥에 물웅덩이를 밟으며 울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이 불빛 속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건 지수가 아니었다. 지수의 얼굴을 쓴 무언가였다. 눈은 흰자만 남았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그 소리는 지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깊고 느렸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쿵, 쿵, 쿵 그 존재가 나를 쫓아왔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벽은 기울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비틀리고 무너지고 있었다. 나가야 해. 나가야 해. 나는 정신없이 외쳤다. 하지만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 없었다. 벽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다. 다시 오면 죽는다. 다시 오면 죽는다. 다시 오면 죽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문구가 벽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내 팔에도 새겨져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내 살 위에 그 문장이 있었다. 나는 그때야 생각났다. 이 건물에 나 혼자 왔던 적이 있다. 지수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었다. 나는 눈을 떴다. 햇빛이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 뒤로 느껴졌다. 숨이 거칠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폐건물은 아니었다. 산비탈 아래 작은 도로 옆. 차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지수?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가방이 내 옆에 있었다. 안에는 휴대폰, 지갑, 작은 물병이 들어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마지막 통화 기록이 떴다. 그건 내가 기억하는 그 밤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날짜는 3일 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단양읍의 작은 파출소. 문을 열자 늙은 경찰관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여행자요? 네, 제 여자친구가 실종됐어요. 그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폐건물 말하는 거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걸 아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산 근처 건물 말이지. 거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여행 왔다가 남자는 구조됐는데 여자는 끝내 못 찾았지. 그 말이 내 머리를 쳤다. 그게 언제 일이었어요? 한 5년쯤 됐나?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남자 이름이 민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내 입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이 비어버린 느낌.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때 그 남자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불렀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고. 그 후로 기억이 전부 사라졌다고 하더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젖은 머리카락, 천장에 매달린 얼굴, 그리고 다시 오면 죽는다는 문장.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나요? 내가 묻자 경찰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 정신병원에 있어요. 단양 근처 병원.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낮인데도 안개가 산 사이로 깔려 있었다. 휴대폰 GPS는 끊기고 길은 좁고 구불거렸다. 그 병원은 외딴 산 중턱에 있었다. 접수대에 가서 말했다. 입원 환자 중에 민수라는 분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분요.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어요. 퇴원했다고요? 네, 가족분이 데리러 오셔서.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잠시만요. 신기하네요. 그녀는 퇴원 서류를 들춰보더니 낮게 말했다. 보호자 이름이 지수로 되어 있네요. 온몸이 식었다. 지수가 데리러 왔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쯤 오셨나 봐요. 조용히 서류 다 처리하고 같이 나가셨어요. 그분 머리카락이 좀 젖어 있었어요. 비라도 맞았나 싶었는데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병원 앞 도로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불었고 산속 냄새가 매캐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번호는 비공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민수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 너무도 선명했다. 지수였다. 지수야,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그녀는 웃는 듯 낮게 속삭였다. 나 거기 있었잖아. 너 옆에. 통화는 그 순간 끊겼다. 그리고 내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사진 1장 수신됨. 사진을 열자 화면 속에는 폐건물 내부의 복도, 붉은 글씨로 벽에 써 있었다. 다시 오면 죽는다. 그 아래 누군가가 새로 더쓴 듯한 글자가 있었다. 너는 이미 돌아왔어. 나는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 사진 속 복도는 내가 기어 나왔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구석에 내 모습이 있었다.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내 그림자. 그리고 바로 내 옆에 머리카락이 젖은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보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게 뭐야? 대체 뭐야? 몸이 저릿하게 굳어갔다. 순간 어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건물 안에서 맡았던 냄새. 젖은 콘크리트, 썩은 먼지, 녹슨 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병원복 복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수였다. 그녀는 그대로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깊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더 있었다. 지수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그리웠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목에 둘러진 핏자국이 보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지수야, 그건 네가 아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발자국이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다. 하나, 둘, 셋.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병원 복도가 변했다. 하얀 벽이 낡은 회색 벽으로 바뀌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고 어둠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다시 그 건물 아니었다. 숨이 막혔다. 어디로 가도 같은 복도, 같은 벽, 같은 문구. 다시 오면 죽는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바닥의 감촉, 냄새, 온기, 너무도 현실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날 버렸어, 민수야? 그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나한테 오지 말랬잖아. 그런데 왜? 또 왔어? 나는 귀를 막았다. 그때 나는 너를 구하러. 거짓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너는 도망쳤어. 그 순간 내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지수를 찾으며 뛰던 바로 그 복도. 그때 내가 보였다. 그는 벽 앞에 서 있었다.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다시 오면 죽는다. 다시 오면. 그의 옆에는 지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뜨고 고개가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천장까지 닿을 만큼 길게 흘러내려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다. 안 돼. 그만. 제발 그만. 하지만 내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 장면은 이미 과거였다. 그 순간 과거에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얼굴, 나 자신. 하지만 눈이 없었다. 텅 빈 검은 구멍 2개. 그리고 입이 천천히 열렸다. 다시 왔네. 복도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나는 몸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졌다. 마치 누군가 내 뒷더미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이번엔 같이 가야지.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보고 놀란 듯 소리쳤다. 의식 돌아왔어요.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의사가 내 눈을 비추며 물었다. 기억나요? 당신 어디서 발견된 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말했다. 폐건물 아니었어요. 혼자서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지수는요? 의사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분 이름 어떻게 아셨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 내 여자친구예요. 의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다. 그분 신원 미상으로 발견됐어요.
5년 전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분 시신은 바로 어제 건물에서 발견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단양의 산이 보였다. 안개가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깨진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다. 이제 같이 있자. 그 문자 아래에는 사진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지수의 얼굴. 그날 이후 나는 단양을 떠나지 못했다. 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건물 안에 있었다. 밤이 되면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불 꺼줘. 그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나는 가끔 그 건물 근처를 찾아갔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누가 일부러 막은 듯한 철조망이 서 있고 그 너머로 붉게 녹슨 간판 하나가 남아 있었다. 단양 문란요양원, 그 건물의 정체였다. 한때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던 요양원. 하지만 15년 전 정전이 난 날 환자들과 직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나 붕괴 사고로 추정했지만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요양원 근처에서 사람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등산객들이 실종되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 자체를 피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울음이 누구의 것인지, 그 안에 아직 남은 게 누구인지.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밤이 되자 나는 플래시와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향했다. 길은 익숙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폐건물 앞에 도착하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누군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람이 문을 밀어 열자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여자의 노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복도는 그대로였다. 벽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 다시 오면 죽는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해해. 그 문장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다. 나 같은 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탁.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 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민수야. 그 소리가 너무도 따뜻해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자 복도 끝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냥 그리운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이제 그 감촉이 익숙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 같이 있자. 그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다.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구조대가 그 건물을 수색했을 때 그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벽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시 오면 죽는다.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래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수은 지수. 단양의 산에는 지금도 그 요양원이 남아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고 도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개가 낀 날이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한다.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의 목소리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속삭임. 다시 오면 같이 가야 해.